외수 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이 결국 태양계에서 가장 놀라운 행성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명왕성의 충격적인 이미지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왕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이미지에 따르면 명왕성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증명될 수 있죠. 2006년 외수 행성으로 격화된 이후 명왕성은 너무 작고 너무 흥미롭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연구자들의 레이더망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구자들의 의견이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이 사실을 밝혀냈죠. 명왕성을 믿었던 모든 연구자들은 환상적인 새 이미지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많은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더 이상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명왕성 뒤 카이퍼 벨트에서 약 12개의 다른 외수 행성과 행성체가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 더 많은 작은 행성들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수십 개의 미니 행성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행성을 태양계의 주요 행성 대열에 포함시키려면 그 이름을 모두 외우는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행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정의되었고 명왕성은 도약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명왕성은 해왕성 횡단 천체이자 수십 개의 외수 행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새로운 발견은 명왕성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명왕성은 소행성만큼이나 큰 행성이다. 명왕성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아니면 오히려 작은지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명왕성이 모든 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소행성보다 훨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직경이 2370km에 불과한 명왕성은 수성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의 지름은 약 4879km입니다. 해왕성 횡단 천체 중 가장 큰 천체인 에리스와 하우메아는 명왕성만큼이나 큰 천체입니다. 에리스의 지름은 약 2326km, 하우메아의 지름은 약 2322km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무엇이 행성이고 무엇이 행성이 아닌지에 대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리스와 하우메아는 분명히 행성의 대열에 추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11개의 행성 이름을 외워야 했을 텐데 아마 그 정도는 무난히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문학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흥미로운 크기의 차이에 도달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소행성은 세레스입니다. 거의 원형에 가깝고 다소 쪼그리고 앉은 이 덩어리의 폭은 약 1700km, 높이는 약 990km입니다. 이것은 소행성의 폭을 명왕성에 매우 가깝게 만듭니다. 세레스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소행성으로 간주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위치한 이 천체가 실제로 작은 행성과 같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명왕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발견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 이미지는 2016년에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촬영한 것입니다. 얼어붙은 표면에 질감이 있는 풍경과 빙하와 유사한 지형을 보여주죠. 새로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최근 명왕성을 다시 바라보며 표면의 새로운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미지를 비교해보니 명왕성의 벌집 모양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경계지역의 이동과 빙하와 같은 고도는 이 지층 아래 명왕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 중인 핵의 증거이며 지구 깊은 곳에 액체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발견은 놀랍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왕성은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지역은 스푸트니크 플라눔으로 알려진 하트 모양의 지역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왕성의 구조물은 물 얼음이 아니라 얼어붙은 질소로 만들어져 있죠. 불과 몇 년 사이에 판이 크게 이동했다는 사실은 최근의 지질학적 활동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활성 표면은 지금까지 지구와 화성에서만 관찰되었습니다. 이로써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활동성이 높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셀의 폭은 16에서 40km입니다.
태양 복사에 따라 세그먼트의 겉보기 크기는 최대 100m까지 달라집니다. 연구자들은 처음에 이미지의 차이가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조사 결과 재형성에는 활발한 동적 프로세스가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얼어붙은 질소의 느린 열 대류가 이 풍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 대류에서는 활성 액체와 기체에 의해 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액체와 가스가 들어있는 저장소가 구조물 아래에 숨겨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며 이 예상치 못한 활동은 작고 사소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 버블은 최소 1000km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제임스 웹과 뉴 호라이즌스의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묘왕성에서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할 정도로 5년여 만에 구조가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음 화산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명왕성에 얼음 화산이 존재하며 이 화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화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수행성에 매우 활발한 내부 열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얼음 화산은 마그마나 용암 대신 얼음 혼합물을 분출하는 화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성이나 토성의 얼음으로 덮인 차가운 위성에서만 이러한 지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산이 분출하는 얼음 혼합물은 항상 질소, 메탄, 물 및 이러한 가스와 원소의 혼합물과 같은 휘발성 얼어붙은 물질입니다. 현재 연구자들이 얼음 화산일 가능성이 있는 명왕성의 두 고지대는 명왕성 남극 근처의 라이트몬스와 피카드 몬스입니다. 정상부의 전형적인 함몰은 화산 분화구를 나타내며 추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몬스는 높이가 약 5km, 지름이 약 150km입니다. 피카드몬스는 높이가 약 7km, 지름이 약 100km입니다. 즉, 이 두 산은 화산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자랑하는 두 산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명왕성의 얼음 화산은 아주 최근까지 활화산이었거나 지금도 활화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의 첫 번째 실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5년 뉴 호라이즌스5가 명왕성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 사진들이 명왕성에 대한 유일한 이미지였다고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최고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에 대한 흐릿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교과서나 포스터에서 명왕성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허블에서 촬영한 화질이 좋지 않고 흐릿한 이미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의 첫 번째 선명한 이미지를 보냈을 때 천문학자들의 흥분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명왕성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고 명왕성의 심장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이 외수행성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구조는 이미 허블의 이미지에서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 호라이즌 덕분에 심장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죠. 갑자기 외수행성의 다양하고 거의 다채로운 표면도 보였습니다. 명왕성에는 빨간색, 흰색, 베이지색, 어두운 색조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다양한 색상은 보기에도 예쁠 뿐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명왕성 표면의 과정과 원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이미지는 과학자들과 우주 팬들에게 진정한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심장부에는 1에서 수킬로미터 높이의 언덕이 줄지어 있습니다. 견고한 스푸트니크 플라눔은 명왕성 상공의 어두운 하늘로 3,500m까지 솟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행성 연구자들은 1930년 명왕성을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의 이름을 따서 명왕성의 서쪽 지역을 톰보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은 지구와 달리 이 산들이 바위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순수한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소산맥의 대부분은 심장 가장자리에서 최대 20km 길이의 그룹 또는 사슬을 형성하며 일부는 적도를 따라 확장되어 지구 주위로 뻗어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권을 넘어섰다. 2006년 1월 19일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발사되었을 때만 해도 명왕성은 완전히 평범한 행성이었습니다. 7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가 2015년 7월 14일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명왕성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외수행성에 불과했죠. 탐사선이 이 먼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는 총 9년 5개월 25일이 걸렸습니다.
탐사선은 목성에서 스윙바의 기동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비행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불과 12,600km의 거리에서 상공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명왕성의 정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죠. 명왕성은 자기장이 매우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2.1m, 폭 2.7m의 탐사선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망원경, 분광기, 카메라, 전파 측정기, 입자 탐지기 등 탑재된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든 비용이 환상적인 이미지로 보답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픽셀당 최대 440m의 해상도로 외소 행성의 표면을 보여줍니다. 상세한 이미지와 행성의 전체적인 모습은 여러 개의 별 이미지를 합성하고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뉴 호라이즌이 이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서 지구로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지구로 전송되는 탐사선의 데이터 스트림은 매우 느려서 거대한 퍼즐의 조각만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당 1에서 4kB의 전송 속도로는 큰 용량을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전송은 마치 지구상의 컴퓨터가 끝없이 이어진 데이터 스파게티를 조립하여 지금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에서만 총 수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 데이터를 1년 동안 천천히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탐사선은 계속 비행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왕성 비행 후에도 카이퍼 벨트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명왕성 위성을 발견하고 2019년 1월 1일에는 이상한 카이퍼 벨트 천체 아로코스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으로부터 57.256 천문 단위, 즉 85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카이퍼 벨트를 천천히 비행하며 그곳의 다른 천체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결국 태양계 가장 바깥쪽의 헬리오스피어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동영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지금 구독하세요.